주변의 스트레스와 가로 등 여러 신체 이상 증세로 인해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병원의 종합 검사를 받아도 특별한 이상이 없는데 본인은 여러 신체 이상 증세를 호소하곤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합병, 즉 일부 부위가 뜨거운 병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집 한방주치의인 부천대웅한의원의 이은기 박사님을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뼈골이라 그러죠. 예, 등골, 허리, 무릎이 화끈화끈 쑤신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왜 그럴까요? 예, 오늘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 화병은 우리가 흔하게 이제 정신적이거나 환경적인 스트레스 오는 정신과적인 화병이 아니라 우리 신체의 일부 부위가 뜨거워서 생활하는데 불편한 병을 말하는 그 화병입니다. 지금 얘기하신 대로 이제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뼈골이 쑤시다, 특히 쑤시는 것이 화끈화끈한 쑤시다는 말씀을 많이 했는데요. 대개 이제 척추, 우리가 이제 척수라 그래가지고 신경충이라 그러거든요. 그 신경이 그 여러 이유로 인해 가지고 건조되거나 이렇게 말라가지고 그럼으로 해서 열이 나는 증상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한의학에서는 이제 골증열이라 그러는데요. 열이 먼저 뼛속부터 이제 화끈화끈 달아오는 증상을 말합니다. 대부분 이제 오는 원인은 과도한 성생활로 인해서 그런 분들이 이제 호르몬 부족이라든가 또 어떤 피 이런 부족, 그다음에 골수가 고갈한달이죠. 이렇게 부족해짐으로 해서 나타나는 뼈골 쑤시는 증상인데요. 그런 분들은 대개 이렇게 같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여러 증상이 있습니다. 조열이라고 그래서 오전에는 열이 안 오르는데 오후만 되면 이렇게 바닷물 같이 열이 올라오는 증상이 있고요. 또한 이렇게 으시시 춥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침을 하거나 심한 경우 이제 이렇게 담을 토한다든가 아니면 각혈, 피를 이렇게 기침하다 토하기도 하죠.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제 지인 얘긴데요. 이분은 손바닥, 발바닥이 불이 난다 그래요. 불이 날 정도로 뜨겁다고 하면서 또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거든요. 또 이런 증상은 왜 그런지요? 그렇죠. 추운 겨울인데도 다른 사람들은 추워서 그냥 옷을 많이 네. 입고 다니는데 장갑도 끼는데 이런 분들은 손발바닥이 뜨겁다 하면서 내놓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한하다 그러죠. 근데 이제 우리 한의학에서는 그 원인이요. 심장과 비위에 열이 있기 때문에 그 열로 인해 가지고 손발이 뜨거운 증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대부분 보면 가슴이나 손발이 이렇게 같이 뜨거운 증상이 있고요. 아니면 그냥 손발만 뜨거운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발바닥이 뜨거워 가지고 밤에 이제 발을 내놓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왜 그럴까요? 예, 이게 흔한 환자들은 아닌데요. 네네. 추운 겨울인데도 발이 뜨겁다고 그래서 뜨겁다고. 네. 발바닥이 뜨겁다고 그래서 발을 내놓고 잔다든가 또 아니면 그냥 벽에다가 발을 대고 자는 사람도 있고요. 더 심한 분은 찬물에 수건을 그냥 이렇게 적신으로 짜서 발을 이렇게 감고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의학에서는 신장에서 호르몬 생성 기능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증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그냥 오래 놔두면은 여러 골수가 부족해진다든가 또 아니면 뼈골이 쑤신다든가 아니면 기억력이 감퇴된다든가 또 눈기가 어두워진다든가 쉽게 말해서 이제 뼈가 조기 일찍 그냥 이렇게 골다공증도 올 수가 있고 약해질 수도 있죠. 네. 보통 이제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어떤 시간을 정해 놓고 좀 일정하게 이렇게 열이 오르는 증상이 있더라고요. 이걸 무엇이라고 하는 건가요? 우리가 이제 조열이라 그러는데요. 네네. 왜 조수 간만의 차이로 바닷물이 이제 들어왔다 나갔다 하듯이 우리 열이 하루
시간이라도 일정한 시간에 열이 올랐다 내렸다 하는 그런 걸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선 기허열, 그러니까 기운이 부족하면 꼭 오전에만 열이 납니다. 가끔 네. 환자분들이 특히 노인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열이 이렇게 올라와요. 그리고 낮에는 괜찮습니다. 오후에도 괜찮습니다. 이런 분이 계시고요. 또 나는 낮에라든가 이렇게 그럴 때는 괜찮은데 꼭 밤에만 이렇게 열이 심하다고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이제 피가 부족해서 오는 혈호 열이라 그러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따뜻한 기운이 부족해서 오는 양호열이라 그러는데 새벽에는 열이 심하고 낮에는 조금 중하게 가라앉다가 야간에는 또 열이 안 납니다. 또 음호열이라 해서 호르몬이라든가 몸에 체액, 영양물질이 부족한 분들은요. 오후에만 열이 나고 또 밤에는 열이 안 납니다. 그리고 또 네. 기혈양어라고 그래가지고 가끔 그런 분들이 오십니다. 오셔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가만히 열 나는 시간을 체크해 보니까 오전 8시에 열이 나는데 또 오후 8시만 되면 그 시간 되면 열이 옵니다. 이렇게 꼭 시간을 열이 올라오는 걸 주야를 지적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우리 한의학에서 기혈양어, 기운과 피 이런 것이 같이 부족함으로써 오는 조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조열 증상은 그런데 그러면 허열이라는 것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허열이라는 거는 어떤 쉽게 증상? 말해서 네네. 가짜열이라는 거죠. 가짜열. 그래서 우리가 열이 허열. 나면은 우리가 추운 겨울에도 이렇게 추위를 안 타고 옷도 얇게 입고 다니죠. 근데 이제 가짜열은 열이 나면서도 춥다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가짜 열 나는 분들은 보면 되게 호르몬이나 피가 부족하면서 그걸로 인해서 열병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대개 보면 밥을 잘 못 먹어요. 그런데도 열이 난다 그래요. 그리고 몸에서 자꾸 움직이기만 하면 땀이 나고 또 기운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대변 같은 경우는 설사를 자주 하고 우선 맥이 없다 그런 소리를 많이 합니다. 맥이 없다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 신체에 나타나는 증상을 보면 뼈가 이렇게 많이 약해지고요. 피 호르몬 이런 것이 부족해지니까 뼈가 약해지고 또 근육이 자꾸 감소한다 그래요. 운동을 이렇게 많이 하지 않아도 우리가 근육이 물렁물렁한데 근육이 감소하는 걸 스스로 이렇게 체감을 하고요. 또 어지럽고 빈혈이라고 그러죠. 빈혈이 있다고 그런 얘기를 호소합니다. 그리고 근육이 약해진다 그래요. 이게 하체가 요즘에 부실해졌다고 그런 소리를 스스로 입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요즘에는 그냥 모발이 머리 감고 나면 한 움큼씩 빠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네. 제 얘기 같은데요. 어 이제 허화라는 것도 있잖아요. 예. 이것 또한 어떤 기가 부족해서 생기는 건가요? 그렇죠. 그게 피가 호르몬이 부족하느냐 또 기운이 부족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열나는 게 달랐는데 허화라는 것은 가짜 이렇게 얼굴이 붉어진다든가 이런 건데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은 대개 기운이 부족하면서 이렇게 몸이 열이 있는 거를 얘기합니다. 그게 바닷물 같이 이렇게 열이 일정한 시간에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본인이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입은 마르는데 갈증은 안 난다 그래. 보통 입이 마르면 음료수라든가 물을 많이 들이키시는데 그렇지 않고 입은 마르면서 갈증 없고 그냥 입만 축인다 그래요. 그다음에 이게 우리 땀이 일정한 시간에 이렇게 올랐다 났다 안 났다 그리고 땀 나고 나면 그냥 가슴이 답답하다 그럽니다. 그리고 기운이 없고 자꾸 무기력하다 그러죠. 이런 호소를 많이 하는 것이 우리가 허화 증상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인제 무엇보다도 이 갱년기가 되면은 열이 이렇게 얼굴에 확 오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그런 건 왜 그런 거예요?
이제 갱년기가 되면 이제 호르몬 여성분들이 호르몬 생성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제 속에서 그 열이 올라오는데요. 이제 열이 올라오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심장이 그냥 막 박동이 빠르죠. 심장이 박동이 빠르다 보니까 불안, 초조 그냥 막 괜히 쫓기는 그런 느낌을 받고 또 열이 있다 보니까 심장이 빨리 뛰다 보니까 가슴이 답답하다 그러죠. 그리고 또 그 속에 열이 있다 보니까 이제 소화도 안 된다 그럽니다. 그리고 또 얼굴로 올라오니까 얼굴이 우리 아마 MC께서도 경험하셨을 거예요. 홍조 현상이라고 얼굴이 네네. 붉어지고 네네. 또 열이 올라오면 얼굴에서 그냥 땀이 쭉쭉 음. 흐르죠. 그다음에 이제 속에서 열이 있고 그 호르몬 이런 것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열이 생기다 보니까 변비라든가 이런 증상을 또 호소하고요. 또 이런 열이 올라오다 보니까 밤에 꿈이 많고 잠이 없고 잠이 안 든다 그래요. 불면증으로 호소를 많이 하죠. 이것이 이제 여성분들만 오는 아주 그 호르몬 부족으로 인한 갱년기 증상입니다. 네. 갱년기 때면은 갱년기인 경우에는 잠을 못 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많죠. 예. 그 한방에서 음어 화동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이 말은 어떤 내용의 말인가요? 예, 음호화동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그 환자들 그렇게 흔한 환자는 아닌데요. 그 환자들이 이제 와서 호소할 때 이런 증상을 많이 호소를 합니다. 나는 그 오전에는 괜찮은데 오후만 되면 열이 이렇게 올랐다 내렸다 그리고 또 밤에 자고 나면 그냥 이렇게 옷이 다 축축하게 젖을 정도로 땀을 많이 흘린다 그럽니다. 낮에는 땀을 안 흘려요. 그리고 그 저녁 때만 되면 기침을 한대요. 그러니까 음. 오전에는 기침이 없습니다. 꼭 저녁 때만 되면 기침이 난다 그래요. 그다음에 내가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엔 그냥 매일 부부 생활하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해요. 아주 성욕이 이상하게 몸은 안 좋은데 몸은 자꾸 마르고 그 이렇게 자기 안 좋은 것 같은데도 그 이렇게 성욕이 항진이 돼가지고 또 부부 생활을 하면은 정상적인 생활 못하고 조루증이 있다 그래요. 그냥 바로 사정을 하게 되죠. 그다음에 이런 분들 또 특징이 보면은 사람이 오전에는 쌩쌩해요. 근데 오후만 되면 해질 때 되면 맥을 못 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병원에 가라 그러면 그 가족 그 부인이라든가 누가 병원에 가라 그러면 아이 나는 괜찮은데 오전엔 또 쌩쌩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대개 이제 호르몬 부족이나 몸의 영양물질 부족으로 인해서 화가 움직여서 병이 되는 증상을 우리가 음호화동이라고 그러는데요. 우선 뭐 우리가 결핵 환자들이 이러한 증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결핵 외에도 또 이런 증상을 많이 호소하는 분들이 있죠. 아 네. 그렇군요. 그리고 박사님 허번증이라는 건 또 뭔가요? 우리가 이제 생활하다 보면 남자들은 좀 덜한데 여성분들이 이렇게 이런 호소를 많이 합니다. 그냥 가슴이 답답해서 미치겠다 그런다고. 음. 가슴이 답답해서 죽을 것 같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네. 그리고 음식도 먹을 수 없고 그다음에 그냥 좌불안석이라 그러죠. 그냥 불안해가지고 이리 왔다가 저리 왔다 그리고 안정이 안 돼요. 근데 이런 분들은 이제 대개 보면 뭐라 그러냐면 그 심하게 토했다든가 심하게 설사를 했다든가 또 땀을 많이 흘렸다든가 또 아니면 설사를 심하게 한 후에 이런 그 허번증 상이 많이 오는데요. 이 원인은 심장에 그 피가 부족해서 화가 동해가지고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의학에서는 심호 증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화열이라는 증상이 있는데 그게 독 증상이라는 건 무슨 의미죠? 화열독이라는 어떤 증상인가요? 이제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이러죠. 피부가 그렇게 피부병이 많이 생기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저기 네. 그 피부과 다니도 안 나고 그냥 여기 치료되면 또 저기 또 나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호소하죠. 우리가 창진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피부에 그 진물이 나거나 모르면서 이렇게 그 발진이 많이 나는 건데요. 대부분 우리 그 풍열이나 열독으로 인해서 온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런 분들 보면 피부병도 많이 오고요. 그다음에 머리에 비듬이 이렇게 많이 생긴다고 그래요. 열로 인해기 때문에요. 네. 그다음에 얼굴이나 코 같은 데가 이제 이렇게 붉다고 그래요.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은 얼굴이 이렇게 붉으면서 부스럼이 이렇게 많이 난다 그래요. 몸에 부스럼. 네. 그리고 이런 분들 특징이 보면 그 대소변이 잘 안 나간다고 그래요. 아주 좀 쾌변을 하면 좋은데 답답하다 그런 얘기를 호소하죠. 이런 분들은 대개 이제 오장육부에 열이 쌓여서 그런데요. 그 얼굴이 보면 뺨이 이렇게 항상 붉어요. 그리고 이제 열이 있다 보니까 갈증을 많이 느끼죠. 그리고 이런 분들이 또 뭐라 그러냐면, 나는 입안에 그냥 이렇게 여러 헐어가지고 잘 음식을 못 먹는다 그래요. 혓바닥도 헐고, 입 천장도 헐고, 입 옆에도 헐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이런 분들이 그냥 가슴 답답하면서 손발이 뜨겁다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대소변이 아주 시원치 않고, 특히 이런 분들은 종기가 우리가 이렇게 농이 생기는 종기 있죠? 네네. 그런 것이 아주 많이 생기는 것이 특징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 외에도 그 혈열독이라는 증상도 있다고 하던데 뭐 그거는 이렇게 좀 그 혈전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쑤시고 아픈 경우라고 얘기를 하던데 그건 어떤 증상인가요? 예, 우리가 이제 이렇게 환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여기저기가 이렇게 아픈데 보면은 피부가 이렇게 뭐 시퍼렇거나 그 덩어리가 있는 것 같다 그래요. 그 아픈 부위가. 네네네. 그러면서 이런 분들이 이제 이렇게 뭐라고 호소하냐면, 피부에 이렇게 뭐 발진 같은 게 큰 창은 아니고 이렇게 종기 나는 게 아니고 뻘겋게 모기 물린 것 같이 빨갛게 여기저기 몸에 많이 올라오는데, 이분들이 이제 호소할 때 뭐라 하냐면, 그냥 긁어도 가려운 게 피가 나도 긁어도 시원치 않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온몸이 그냥 이렇게 가렵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피부에 붉은 혈전 같은 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쑤시고 아프다 그랬는데요. 이런 분들은 피 속에 열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그 열을 꺼주는 약을 쓰지 않으면은 그냥 항상 여기 피부약만 먹다는 병을 못 고칩니다. 네. 아우 피 속에 열이 있어서 그렇게 생기는 질환이군요. 네. 자 오늘 그 합병 일부 부위가 뜨거운 병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증상들을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신체화로 인해서 우리가 인제 고생을 하게 되는데 좀 '음식하고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조심할 음식과 좋은 음식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이런 분들은 대부분 보면 이제 식생활에서 원인이 돼서 오는데요. 하루아침에 원인이 돼서 오는 건 없습니다. 오랜 동안 누적이 됐다가 이제 신체에 이렇게 여러 증상을 나타내는데요. 우선 열이 나니까 이제 피 속에 열이 있거나 우리 몸에 뭐 피부병이 있다든가 아니면 뜨거워서 열나는 때는 우리 한의학에서는 음식들이 어떤 자기 기질, 성격이 있습니다. 뜨거운 성격을 가진 게 있고 찬 성격을 가진 게 있는데, 이런 분들은 몸이 뜨거운 열로 인한 거기 때문에 열나는 음식, 특히 피를 건조시키는 음식은 피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 열나거나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기운이 없다 그래서 기운을 막 나가면서 3종류를 많이 드시는 경우가 있어요. 홍삼이나 인삼. 그러면 더 증상이 더 악화됩니다. 그래서 네. 인삼 종류는 절대 드시면 안 되고요. 또 닭고기는 뜨거운 성분입니다. 그래서 닭고기 특히 닭 껍질 있죠? 닭 네네. 껍질 같은 거를 이렇게 많이 먹으면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어린애들이라든가 우리 성인들 피부병이 있는 사람들은 닭고기 좋아하면 절대 안 납니다. 그다음에 이제 술도 우리 몸을 뜨겁게 해주는 원인이 있기 때문에 특히 독한 술 같은 거 많이 드시는 분들은 아주 피가 걸쭉하고 피부병이 많이 생깁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음식 먹을 때 이제 부자나 오딱, 특히 오딱 같은 거는 옷은 아주 뜨거운 성분입니다. 그래서 오딱을 이렇게 오돌이라든가 이런 걸 함부로 먹으면은 더 증상이 악화되고요. 또한 우리가 이제
좋아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대개 이제 좋아하는 음식들 보면 콜레스테롤이 높은 음식들을 평소에 많이 드십니다. 열나는 음식들이죠. 그래서 보면 오징어라든가 보신탕이라든가 장어라든가 새우라든가 추어탕, 내장탕 이런 거를 평소에 아주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그런 분들이 또 계속 먹게 되면 더 증상이 더 악화되죠. 반대로 이제 우리 청열지제 피를 맑게 해주는 음식들은 아주 좋습니다. 그런 분들은 약을 복용도 하지만 또 이런 평소의 식생활을 바꿔야 되는데요. 우리 연근 같은 경우는 우리 그 MC께서도 아시겠지만 연근은 미나리라든가 연근은 이 더러운 물에서 많이 나오죠. 그래서 네. 우리 한의학에서는 청열지제라고 그래가지고 그 피부에 열이 써가지고 잘 먹는다든가 코피가 잘 터진다든가 또 피부병이 잘 생긴다든가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저기 피가 멍이 잘 들고 가렵고 아프다든가 이런 분들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연근, 미나리 또한 우리 같은 그 고기지만 오리고기는 청열지제입니다. 그래서 오리고기는 혈압 높은 분들이 옛날부터 중풍 예방하기 위해서 많이 드시는 그 좋은 건강한 음식이죠. 그래서 연근, 미나리, 오리고기 이런 것을 많이 드시면은 이런 그 여러 피 속의 열로 인해서 신체에 나타난 증상을 많이 이렇게 치료되고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박사님이 그 증상 얘기해 주신 가운데 해당되시는 분들은 연근이나 미나리, 오리고기 등 이런 것들 좀 많이 드셔야겠네요. 예. 네. 연근은 그냥 생으로 먹는 게 더 좋습니다. 말린 연근 것도 이렇게 괜찮은가요? 예? 말린 거. 연근. 말린 거보다 그냥 생으로 생으로. 이렇게 아. 그 요구르트 같은 거 같이 녹아주고 이렇게 네네. 아 갈아 갈아서 드시면은 가지고. 네네. 그게 더 좋습니다. 우리 아. 어린애들 피부가 이렇게 아토피 있다든가 코피를 네네. 잘 흘린다든가 이런 데도 음. 아주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오늘 한방주치 시간에는 합병 일부 부위가 뜨거운 병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우리 집 한방주치신 부천대웅한의원 이은기 박사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